은퇴 이후의 삶, 과연 내가 꿈꿨던 대로 흘러갈까? 솔직히 말해서 60 넘어서 은퇴하면 다 끝인 줄 알았어요. 평생 아침 일찍 출근해서 주어진 일 묵묵히 해냈고, 월급 차곡차곡 모아서 퇴직금도 받고 남부럽지 않은 안정적인 삶이라 여겼거든요. 주변에서도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채운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다라며 부러워했죠. 그래서 은퇴 후에는 시끄러운 도시 떠나 한적한 전원주택에서 조용히 텃밭 가꾸고 아내랑 아침마다 산책하는 그런 낭만을 그렸어요. 인생 이막이라고 하죠. 그런데 막상 현실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전원주택이라는 로망이 한순간에 눈물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와 주변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해요.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 중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은퇴는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우리는 종종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이 힘들었던 사람일수록 이제 좀 쉬자라는 생각이 커요. 물론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은퇴는 진짜 여유로운 삶의 시작이 아니라 다시 설계해야 할 인생의 또 다른 시작점입니다. 퇴직 후에는 매일이 주말 같을 줄 알았지만 그 주말이 계속되면 지루해집니다. 하고 싶은 걸 찾지 못하면 금방 공허해지고요. 거기에다 건강 문제, 돈 문제, 가족 문제까지 겹치면 여유롭기는커녕 더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건 주거지예요. 저처럼 전원주택을 꿈꿨던 분들이 많겠지만 정말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2. 전원주택의 꿈이 눈물이 된 이유. 제가 은퇴 직후의 한 첫 번째 결정은 아내와 상해 끝에 경기도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을 알아보는 거였어요. 시골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심도 아닌 그 애매한 거리. 공기 좋고 조용하니 딱 좋겠지 싶었죠. 근데 막상 발품 팔아가며 직접 다녀보니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줄줄이 나오더군요. 집이 예뻐 보여도 단열이 엉망이라 난방비가 폭탄 수준. 대중교통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병원 한 번 가려면 반나절 소요. 겨울 되니 눈 쌓여서 차도 못 나감. 제설도 안 함. 택배? 안 오는 경우도 부지기수. 음식 배달은 꿈도 못 꿔요. 아내랑 한숨 쉬며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우리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거기다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전원주택으로 이사 왔다가 몇 년 못 버티고 다시 도시로 들어간 경우도 정말 많더라고요. 3. 진짜 중요한 건 낭만보다 생활. 살에 일낭만 찾아 떠났지만 고립감에 지쳐 도시로 돌아온 부부. 저랑 친한 동기 한 분도 전원주택을 샀다가 2년 만에 다시 팔고 도심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용한 게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외로움이 쌓이고 가까운 이웃도 없이 지내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대요. 무엇보다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공포감.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손해 좀 보고 집 팔고 지금은 다시 작은 아파트에 살지만 이게 훨씬 낫다고 해요. 사례 이 전원 생활을 위해 모든 걸 준비했지만 건강히 발목을 잡은 사례. 또 다른 지인은 정말 준비 철저하게 했어요. 은퇴 5년 전부터 땅도 사놓고 설계도 직접 하고 농사도 배웠죠. 그런데 막상 입주하고 1년이 지나자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허리, 무릎, 혈압 이게 다 전원주택 살면서 직접 움직이고 집 나르고 정원 관리하면서 악화된 거예요. 결국 지금은 집 관리 못해서 절반은 방치되고 자식들도 바쁘니 오지도 못하고 혼자 남아버린 상황이에요. 그분 말씀으로는 젊을 땐 가능했던 일들이 나이 드니 다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례 사면금 하나 믿고 집부터 산 은퇴자 생활비에 쪼들리다.
마지막으로 또 한 분은 퇴직하자마자 전원주택부터 질러버렸어요.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그거 믿고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 연금만으로는 유지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전기세, 수도세, 정원 관리, 차량 유지비 집이 크니까 뭐든 다 돈이 많이 들죠.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 도시로 돌아와 알바를 시작하셨대요. 본인은 전원주택 살면서 일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꿈은 꿈일 뿐이었어라는 말씀이 참 씁쓸했습니다. 4. 은퇴 후 정말 필요한 건 계획과 우선순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퇴 준비는 단지 돈 모으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삶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건강은 어떤가?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가?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가?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뭔가? 그냥 쉼인가? 뭔가 새로운 일인가? 어디에 사는 게 나한테 맞는가? 낭만인가? 접근성인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지 않은 채 로망만 좇다 보면 결국 현실에서 고생하게 돼요. 전원주택이 나쁜 게 아니라 내 삶에 진짜 맞는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거죠. 5. 마무리하며 은퇴 후 삶은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야 한다. 은퇴 후의 삶, 남들 다 한다고 따라가다간 큰 코 다칩니다. 저처럼요. 저는 결국 전원주택 꿈 접고 지금은 교외의 아파트에서 아내랑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병원 가기도 좋고 대중교통도 되고 손주들 오기도 편하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내게 맞는 삶의 속도를 찾았으니까요. 혹시 지금 은퇴하면 전원주택 가야지 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낭만은 여행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오래도록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